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지난달 파리 패럴림픽에서 울산 중구청 소속 정재군 선수가 배드민턴 남자 복식 은메달을 목에 걸며 울산 장애인 체육의 저력을 세계에 알렸는데요. 울산시 선수단이 이번엔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장애인체전 출전을 앞두고 어제 결단식을 열고 필승 각오를 다졌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 선수단이 오랜만에 울산시가 적힌 단복을 차려입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는 25일부터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44회 전국 장애인체전을 사흘 앞두고 열린 울산시 선수단의 결단식. 이번 대회는 선수 338명을 포함한 울산시 선수단 565명이 모두 24개 종목에 참가합니다. 지난 대회 금메달 71개로 메달 순위 5위, 종합순위 10위를 기록하며 목표를 초과 달성한 울산시 선수단은 이번 대회는 목표를 높여 금메달 72개, 종합순위 10위를 목표로 열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난해 한국 신기록만 7개를 수립하며 금메달 20개를 획득한 역도 종목에선 올해도 좋은 성적이 나올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선수들은 진짜 옷을 하루에 막 2장씩, 3장씩 갈아입을 만큼 땀에 흠뻑 젖어가면서 운동을 했거든요. 이 결실을 하루라도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 정말 기대하고 있고 그 기대만큼 노력한 만큼 그 결실이 나올 거라고 꼭 생각합니다. 올여름 패럴림픽 첫 출전만에 배드민턴 남자 복식 은메달을 차지한 정재군 선수는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치료에 집중하며 동료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배드민턴에 지금 현재 좋은 선수들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제가 가지는 못하지만은 많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회 댄스 스포츠 4관왕을 달성하고 국내외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고 있는 황주희 선수도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서 남다른 각오를 다졌습니다. 저희도 장애가 있지만 똑같은 운동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를 이겨내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장애를 이겨냈다고 보다는 저는 제 자신의 한계를 이겨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운동선수로서 그냥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장애인 체육 선수들의 저력을 보여줄 이번 제44회 전국 장애인체전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펼쳐집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장학사 자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위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시교육청 감사실은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실을 찾아 감사 수립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교육위는 지난 18일 울산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 가해 학생의 아버지인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가 학교폭력 처분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시교육청에 자체 감사 결과를 요구했습니다. 울산의 한 경찰서 직장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최근 낮잠을 자지 않는 어린이집 원아 1명을 재우는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보육교사는 현재 사직서를 낸 상태이며 이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남구의 보람병원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야간과 휴일에 외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운영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보람병원에 대한 달빛 어린이 병원 신청서가 지난 14일 울산 남구보건소에 접수돼 심사를 거쳐 울산시에 통보돼 오는 11월 1일부터 공식 운영이 시작됩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은 10월 현재 전국 95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울산에는 지난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울주 햇살 아동병원이 유일했습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 확충은 김기현 의원이 제시한 총선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 마감을 하루 앞두고 어제 고려아연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고려아연 박기덕 사장은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지분 5.34%를 획득한 과정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주주들의 현명한 판단까지 폄훼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의 위법성도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MBK 측은 공개 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5.34%를 추가로 확보한 가운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도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한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고려아연과 MBK 측 모두 지분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공개 매수가 끝나더라도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HD 현대중공업 노조가 어제부터 나흘간 매일 7시간씩 재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대화와 투쟁 모두 준비돼 있고 4일 연속 파업 투쟁을 이어가며 교섭 상황에 따라 다음 주 파업 전술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최근 교섭이 재개된 만큼 노조도 파업을 철회하고 대화에 집중함으로써 교섭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금 5천만 원을 지역사회에 기탁했습니다. 노사는 어제 지역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등 시설을 개선해주는 HD 드림하우스 사업에 기금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노사가 기탁한 기금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지역 주거시설 4곳과 복지시설 1곳의 집수리 사업 등 시설 환경 개선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울산, 정원을 더하다를 주제로 하는 2024 태화강 국가정원 가을축제가 국가정원 일원에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피트 아우돌프의 자연주의 정원을 비롯해 가을 국화와 핑크뮬리, 팜파스 그라스, 코스모스, 무럭새 등 다양한 가을 식물이 장관을 이루며 관람객을 맞습니다. 특히 25일 국가정원 만남의 광장 개막 행사에는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 수상자 김유진 선수와 함께하는 태권도 특별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 퍼레이드 등이 펼쳐지며 폐막일인 27일까지 고구마 캐기 등 체험 행사와 가을 정원 공연 등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 행사가 열립니다. 울산시 신임국제관계대사에 이정일 전 그리스 대사가 어제자로 임용됐습니다. 이정일 신임 국제관계대사는 부산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외무고시 25회 합격 이후 주 리비아 1등 서기관과 대통령 비서실 외교안보수석실, 주 일본공사, 주 이탈리아 공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주 그리스 대사로 직무를 수행하는 등 다양한 외교 활동 경험으로 통상 경제 분야의 외교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점심값 부담을 덜기 위해 저렴한 도시락을 사 먹거나 아예 도시락을 싸오는 직장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직장인 3명이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꺼냅니다. 직접 만든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기 시작한 건 올해부터. 점심값에 드는 돈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부터 물가 오른 게 좀 체감이 돼서 도시락 싸다니기 시작했는데 막상 이렇게 도시락 챙겨 먹으니까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울산의 한 대형마트 식품 코너에 직장인들이 하나둘씩 모입니다. 직접 조리한 다양한 종류의 도시락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하다가 이제 지금 점심시간 돼서 편의점을 가려고 했는데 요즘 마트에 편의점보다 좀 저렴한 상품들이 있어가지고 가격도 싸고 이제 먹을 게 다양하게 많아서 지금 직접 와서 한번 골라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1인분씩 포장되어 있는 음식들은 평균 4,000원에서 5,000원대로 인근 식당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조리한 도시락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늘었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자 도시락 종류도 늘렸습니다. 사실상 직장인들의 점심값이 1인당 만원 시대를 맞았다는 조사가 나온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점심값 부담이 커진 직장인들은 저마다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 테크노파크가 대용량 원통형 2차 전지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테크노파크는 현재 고출력 2차 전지의 소재와 부품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는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을 총 사업비 143억 원을 투입해 진행 중이며 오는 30일까지 사업 수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업 수혜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2차 전지 실증 인프라와 연계한 다양한 기술 지원을 테크노파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유니스트 연구팀이 부정적 감정을 스스로 관리해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감정관리 디바이스를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디자인학과 김차중 교수팀은 사용자가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 질문이 인쇄되고 펜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긍정적 사고를 유도하는 디바이스를 만들어 실험한 결과 부정적 감정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발된 디바이스는 부정적 감정을 자주 느끼는 불안애착 성향의 사람들이 전문가의 심리 상담 없이도 스스로 감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건설사와 지역 건설업체의 만남의 날 행사가 어제 오후 문수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만남의 날 행사에는 대형 건설사 16개사와 지역 건설협회 회원사 58개사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건설사와 지역업체 간 1대1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만남의 날 행사에서는 또 지역 건설업 발전 유공자 포상과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업무 협약 체결, 협력업체 등록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복합 문화시설 반다비 빙상장 건립이 시작됐습니다. 남구청은 어제 옥동 구법원 부지에서 반다비 빙상장의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반다비 빙상장은 아이스링크는 물론 주차장과 도서관, 복지관 등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 중구 주민 10명 중 7명은 치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가 지난달 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5주간 중구 주민 2,1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72%가 중구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주민들이 경찰에 바라는 최우선 정책으론 31%가 시민생활 침해 범죄 엄정 대응을 꼽았고 25%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24%가 노후 지역 범죄 예방 환경 개선을 꼽았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에 대해 울산에서 연수 중인 5개국 공무원들이 어제 북구 울산숲을 방문했습니다. 동티모르와 온드라스, 도미니카 공화국 등 5개국 공무원 15명은 어제 북구에 조성된 울산숲을 걸으며 구청 담당자로부터 울산숲의 설계와 관리, 미래 계획 등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수단은 자국에서 산림 보존과 환경정책 수립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막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울산에서 연수 중입니다. 울주군의회 박기형 의원이 아직 미조성된 선바위 공원 구간을 조속히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서면 질의를 통해 울주 10경으로도 선정된 선바위 일대 공원 부지 42만여 제곱미터 중 25만 5천여 제곱미터만 공원으로 조성됐고 나머지는 미조성 구간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음 달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미조성 구간의 공원구역 해제가 불가피하다며 울주군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미조성 구간을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공원 조성과 결정권은 울산시에 있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울산시와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박 중인 선박에서 의식을 잃은 50대 선원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6시 27분쯤 울산항에 정박 중인 부산 선적 1,900톤급 석유제품 운반선 A호에서 의식을 잃은 50대 선원 B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B씨가 화물 탱크에서 잔류 유량을 확인하던 중 쓰러진 것을 보고 A호의 선박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